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0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한 때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근무를 했었죠.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변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잔치를 벌였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는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는 미진하죠. 자, 우선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당시 넘버 1 이재명 성남시장, 넘버 2 정진상 정책실장, 넘버 3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거는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마자 유동규라는 사람은 나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는 유동규 선에서 탁 그치고 있죠, 지금. 보니까 그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퇴진 압력을 가했던 유한기 씨에 대해서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더군요. 그건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돈잔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자, 유동규 씨가 뭐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라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서 성남의 뜰, 이게 이제 대장동의 시행사 아닙니까? 거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때부터 민간과 공공의 그 개발이익 배분 문제, 뭐 이것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정을 했겠죠. 지금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장치, 이걸 삭제함으로써 그 김만배 씨 등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도록 한, 이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나 뭐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자, 거기에서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천화동인이 있는데, 그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씨의 그 자기 말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 드러난 거 없고요. 검찰이 그걸 뭐 밝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절반이 대략 600억 내지 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그분이 유동규냐 아니면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냐, 여기까지 지금 미쳐 있는데 그것도 규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 나도 뭐 고발사주 의혹 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특검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특검 협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자, 화천대유 수익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 이것도 뭐 돈잔치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그 정진상 그 정책실장, 그리고 당시에 김현지 씨는 나중에 그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와가지고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죠. 이 사람 등이 그 대장동 아파트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정상적으로 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에서 이렇게 측근들이 수많은 돈잔치,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유동규 씨만 겨우 그냥 구속수감돼 있는 정도 아닌가.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나 돈잔치를 벌인 건 틀림없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있었죠.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시행업자가 또 대박을 터뜨렸다. 뭐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06년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이 백현동 시행사가 영입을 하고 나서부터 안 되던 이 인허가 문제가 급속도로 바뀝니다. 이건 김인섭 씨의 영향 아닙니까? 김인섭 씨는 나중에 이 시행사로부터 7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습니다. 이거 돈잔치죠. 이게 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자 도저히 안 되던 그 아파트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급속도로 줄여주고 용도 변경을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거의 1, 2년 사이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도 등장하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또 이제 오늘 드러난 게 있습니다. 김현지 전 비서관 얘기를 했었죠.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가 났을 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곳이 있거든요. 성남시의 비영리 단체인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시민단체, 민관합동기구 뭐 이런 겁니다. 이걸 뭐냐면 지역발전 뭐 이런 걸 표방하면서 1998년에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 도시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민관합동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도 좀 포함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합동기구, 뭐 약간 시민 반관 반민 단체 뭐 이런 거 비슷한 데인데, 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현지 전 비서관이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2011년부터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때까지 사무국장으로 있었는데, 자 여기에 또 성남시가 집중적인 지원을 했다. 이것도 결국은 김현지 당시 성남의제 21 이 사무국장이 돈잔치를 벌이도록 해준 것 아니냐. 이건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그런 자료인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성남시에서 약 18억 원의 지원금을 챙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2010년이면 김현지 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가기 전입니다. 이때 연간 한 7,5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게 2011년입니다. 이때도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뭐 이런 거에 전문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김현지라는 사람은. 그런데 임명이 됐다 그래서 당시에 성남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비전문가인 시장 측근 인사가 김현지 씨를 얘기하는 거죠. 사무국장이 돼서는 안 된다. 환경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투명한 방식을 통해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성명을 내고 그랬는데 뭐 그거 뭐 듣는 사람입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안 듣고서 자기 측근 인사인 김현지 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임명하자마자 2011년, 그러니까 2010년에는까지는 대략 한 연간 7,5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그 지원금을 줬는데 2011년에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이 되니까 이게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한 1.6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 여하튼 그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기도지사 비서실로 옮기기 직전 2018년 이때는 이게 2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으로 갔을 때부터 성남시 지원금이 풀쩍 뛰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백현동 그 아파트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 같은 것도 이 성남의제 21에서 했다. 뭐 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뭔가 용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잔치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재직하는 동안 그 주변 사람들,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성남시의 그 국고, 예산 이런 거를 가져다가 결국 돈잔치 내지는 인허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수혜를 엄청나게 입은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팩트로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어제 보니까 또 그 이재명 비리 특위라는 게 있죠. 김진태 위원장이 하는. 거기서 보면 이것도 며칠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왜 지역화폐라는 거 있죠.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니 한국은행권 지폐 얼마든지 있는데 지역화폐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쓰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그건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쳐도 그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가 있습니다. 코나아이라는 운영 대행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의혹을 또 김진태 위원장이 지금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올해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한 경기도 지역화폐가 약 4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발생하긴 하지만 이 중에서 사용 안 한 낙전 수입 있죠. 지역화폐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다 그러면 4만 7천 원 사용하면 3천 원은 일종의 낙전입니다. 그런 식의 낙전 수입은 원래 다른 시도 같으면은 그게 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 이 코나아이의 운영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니까 11월 달에 이 낙전 수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낙전 수입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황급히 바꿨다. 이런 의혹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그거는 법이 10월 달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 낙전 수입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한다는 다른 사례 이거와 다르게 했을까? 그건 역시 이 코나아이라는 데에 특혜를 주려는 그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 운영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른바 이재명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측근들의 집합소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기도지사 때 얘기고 이재명 성남시장 그 8년 근무 동안 그 주변 사람들이 성남시 또는 이재명 시장의 여러 권의, 권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잔치를 벌였고 거기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굉장한 수익을 가져갔다. 근데 이 가져가는데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어떤 기여를 했는가? 눈 감아줬는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모의를 했는가? 그리고 그 수혜의 일부를 돈잔치를 벌였으면 거기 돈이 굴러다녔을 테니까 그 부분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무관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 의혹 이 수사는 하다가 지금 대략 유동규 씨 앞에서 딱 끝났고요. 백현동 한다고 하지만 이거 제대로 밝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수원지검인가 어디 가 있죠 아마. 이런 걸 비롯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 변호사비 대납의혹 쌍방울 그룹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도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는 것들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측근들의 돈잔치와 관련한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 대선 본선 문제 토론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진상이 뭐냐? 왜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의 측근들이 이렇게 많은 돈잔치를 벌였는데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거기서 정확하게 물어서 국민들 앞에 공개할 부분을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